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을 내리 올랐고요. 다우는 지난주 닷새를 내리 하락했지만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가운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하락한 가운데 애플 등 4개 종목이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중금리 기준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석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지만 국제유가가 6% 넘게 폭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26%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종목들은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상승하고 2위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두 업체가 시총 격차는 벌어졌는데요. 애플은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운영 체제를 공개하며 0.86%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72% 하락했습니다. 시총 3위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내렸고 지난주 돌풍을 일으켰던 테슬라는 오늘 2.48% 급락한 채 장을 마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는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 발표는 AI 투자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좌우할 전망인데요.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AMD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2.36%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주로는 미국 대선을 8일 앞두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면서 트럼프 미디어는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10월 들어 오늘까지 트럼프 미디어 주가 상승률은 19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에 따라 널뛰기를 해왔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술주는 혼조였었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시장 반응은 좋았죠? 네,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가 6%나 급락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에 나섰지만 핵 및 석유 시설을 제외한 군사 시설만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보복 위협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시사하자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뚝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보다 6.1% 폭락한 배럴당 71.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1% 폭락한 배럴당 67.3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이후 최대 1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시의 또 다른 수비수인 국제금리가 여전히 치솟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8bp 오른 4.28%를 기록 중인데요. 미국의 경제가 계속 탄탄하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이번 주 기업 실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되더라도 기업들이 호실적을 이어간다면 증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지난 두 차례의 변동성을 보면 S&P 500은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전에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후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과 FOMC 11월 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자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간인데요. 특히 투자 심리에 방향타를 쥔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개 기업이 하루 뒤인 내일부터 잇따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내놓고 주가 급등세를 누린 테슬라와 다음 달 실적을 공개할 엔비디아만 제외인데요.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크 딕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의 고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OMC 11월 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에 관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영향을 줄 주요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9월 구인 이직보고서, 9월 도매재고, 8월 케이스실러 연방주택기업 감독청 주택가격지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매그니피센트 7 중 하나인 알파벳 발표가 있고요. AMD, 페이팔, 맥도날드, 화이자, 비자, 치폴레, 로열 캐러비언 그룹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과 대선 그리고 연준의 움직임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